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박미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돌이켜보면 1800선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발 악재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지만 코스피 사흘 만에 반등하며 선방했는데요. 오늘 1800선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오늘 상승 반전하며 어제보다 6포인트 오른 1826선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이 큰 상태인데요. 현명한 투자를 위한 분석과 대응 전략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낙폭 과대 시점을 캐치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는 노하우, 실제 종목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장로드 주식투자연구소 장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미국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자 코스피 낙폭을 빠르게 줄였습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기관의 순매수가 집계된 점도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장 분석과 함께 내일장을 위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예, 이번에 그 미국 시장의 원래 그 악재가 좀 돌발로 좀 나오면서 일단 전체적 시장에, 즉 글로벌 시장에 많은 그 하락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오늘 새벽, 우리나라 시간은 8시, 7시쯤에 일단 이제 그것이 불발이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그런 확실성이 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 악재가 다 끝났습니다. 그 끝남을 일단 우리나라는 또 그 전날에 어저께 이제 또 어느 정도 조정의 폭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그 상승을 예견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히나 그 장중 나스닥 선물 지수는 계속 그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아침에 동시효과 매수 포지션 레벨이 맞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번 그 차트로 전 시장의 한번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봉인데요. 일단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지금 이제 그 위기가 닥친 이래로 이런 하락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계속 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단 이런 그 추세 레벨선에 어느 정도 이번 하락에서도 지지가 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레벨선에 지지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예견된 하락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상승이 다이렉트로 나와서 그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기본적으로 나와주고 절반 정도까지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눌림목선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라인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그 하락과 이제 2007년도 11월 달 하락이 이렇게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마지막 그 모습을 좀 쥐면서 역회종 솔드형의 모습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역회종 솔드형의 목표치인 왼쪽 어깨 목표치까지 도달이 됐고, 그 왼쪽 어깨까지 목표치가 도달이 된 후에는 조정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상승을 줄 때는 고점을 돌파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인해서 저는 내년 대선 그리고 다음 정권 때는 상당한 우리나라의 큰 시세가 나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2007년도에 엄청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 시세에 더 버금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미국 증시를 예를 들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예, 이 정도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에 대한 오늘 그 종목과 그런 기법에 대한 것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이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무엇보다도 안철수 연구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시장에 꽤 많이 이렇게 좀 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저께는 죽고 오늘은 다시 좀 어느 정도 살아남으로써 이러한 그런 어떤 그 대선 관련주들 그리고 또 그 대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검찰들의 행동들 사실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5년 전에도 똑같은 발언을 하면서 다시 좀 무마가 되었고 결국에는 대선 관련주들이 대선 때까지 큰 시세를 주는 그 역사의 반복이 어저께 근데 이번에는 좀 짧았습니다. 그렇죠? 말을 돌렸어요. 네, 말을 원래 어떠한 세력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를 유언부를 퍼뜨리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겠다라고 말을 좀 돌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어저께 급락이 보였던 그런 대선 관련주들이 다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투기라는 것이 있는데 투기라는 것은 상당하게 여러분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또 글로벌 세계 증시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하지만 있으면은 많은 그런 어떤 일반 투자자들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투자 형태인데 어쨌든 이런 투기에 대한 것들이 이런 그 제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한 그 단골 메뉴고요. 그리고 또 그게 어저께 잠깐 좀 나왔다가 오늘 다시 좀 말을 바꿈으로써 오늘 다시 전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일단 예전 5년 전과 지금의 다른 점은 시기적으로 좀 빨랐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원래 5년 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 조사가 좀 들어갔었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듯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없어지면서 그냥 좀 갔어야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하루 만에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가 어떤 상대니만큼 또 그거에 대한 또 뉴스가 오늘 내일 그쵸 안철수에 관련 뉴스는 또 내일도 또 여러 매체에서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우리는 주식쟁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정치적 색깔을 주식하는 데 있어서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술자리에서 안주로 하시고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는데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걸 분석함으로써 내가 어떠한 종목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죠?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의 투자 비법, 장로드의 실전, 고스탑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전 선침해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샘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 시간대마다 무료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장상훈 대표와 함께하는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좀 얘기했다가 말았던 얘기인데요. 지수에 대한 거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분봉입니다. 분봉인데, 자, 여러분, 내일은 일단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잡히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후장에 상승 모멘텀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장로드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스피의 오후장은 다우지수의 오전장을 지배한다. 그렇죠? 그리고 다우지수의 오후장은 코스피의 오전장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막판에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오전장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걸로 그 바톤을 접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실 낙폭이 좀 컸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재 상승을 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나라 지수 분봉으로 한번 차트 한번 보죠. 예, 분봉을 차트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차트적으로 내일 일단 당장 어느 상승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10분봉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오늘 내가 기다렸던 게 바로 요 라인이에요. 하방 경직성이죠. 예, 이런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를 상향 돌파를 해서 오늘 막판에 어느 정도 거기가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분봉상이라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요 라인선이 유지가 되어주고 오늘 미국 시장 내일 새벽에 상승 모멘텀 나와주고 갭상승만 나와준다면 여기는 지지가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돌파가 된다면은 이제 5일선의 경계선, 그쵸? 5일선이 경계가 나오면서 5일선하고 한번 좀 부딪히는 내일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800포인트가 다행히 지지가 좀 되어주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 내일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가 되는 종목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대선 관련주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그 대선 관련주들이 어떻게 좀 갔는지 한번 오늘 차례차례 하나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연구소 포지션을 한번 좀 볼까요? 안철수 연구소가 어저께 이제 어떠한 그 대선 관련주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솔고바이오나 대연 등 몇몇 종목이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종목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좀 전체적으로는 대선 관련주 다 죽었습니다. 사실 여론에 좀 약간 압박을 받은 것이 좀 사실이겠죠. 대선에서 있어서 뭐 일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압박 수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골고루 그게 확대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지금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는 이제 박근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그런 폭락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관련 대선 캠프가 조만간 11월 달 말 안으로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과 지금 이 시점은 서로 대립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검찰 쪽에서 말을 좀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일단 어쨌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또한 5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분명한 거는 대선 때까지 대선 관련주들이 주도했다라는 거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다만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을 그래서 내일 당장 매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조정을 좀 봐가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앞으로 한동안 대선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켰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상승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상승이 곧바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일정한 박스권이 흘러가거나 그 하단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의 추세를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안철수 연구소 한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일단은 안철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게 안철수라는 종목은 나중에는 한 20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내년 대선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일단 저는 보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대선 관련주들을 하면서 그 느낌과 그리고 이 안철수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한 그리고 직접 어떤 대선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계속 우회를 해서 도와주거나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일단 한번 이런 시세를 받았던 것은 결국에는 2000포인트까지 가거든요. 2000%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20만 원대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일단 뭐 장중에 흘러내리든 말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20만 원대 팔면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런 것도 어떤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만 그 맥점과 그 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일단 보시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낙폭가드 캐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 둘, 셋, 3일째 되는 날부터 어차피 이제 저점 매수 포지션 레벨이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저께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 검찰 수사라는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이 종목에는 악재이죠? 이 종목의 악재가 나오면서 코스닥 전 시장에도 약간 영향을 좀 미치면서 하락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악재가 나왔다면은 하한가를 갔어야 돼요. 그쵸? 그게 맞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요거 하한가 간다고, 이거 하한가 가는 거 어렵겠습니까, 이거? 잠깐 조금 외길로 세서 얘기하면은, 상한가는 일반 개미들이 만들 수 있지만, 하한가는 일반 개미들이 절대로 못 만듭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상한가는 원래 개미들이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력들이 돈을 확 놓아가지고 상한가 만들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세력들은 툭툭 치기만 합니다.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거는 개미들을 위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막판에 상한가 잔량만 좀 얻어주면은 돈 하나도 안 들고 상한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한가는 안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한가를 솔직히 만든다라는 건 일반 개미가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낙폭가드 캐치법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 하나, 둘, 세 개째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악재로 인해서 또 하향 이탈이 됐습니다. 자, 이평선의 21선 종가상 21, 20평선에 지지가 나왔어요. 참 이게 이상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내려갔던 종목이 보령메디앙스나 그죠? 아가방 그리고 세운메디칼 이런 또 박근혜 관련된 대선 관련 종목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오늘 자료를 카피해놓고 여러분들 안 가져왔었는데 거기에도 사실 여러분 짜타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저께 세운메디칼은 짜타 기법에 통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하한가 잔량의 매수 잔량으로 끝났어요. 하한가가 가짜 상한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한가 우리가 가짜 음봉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짜 음봉을 캐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짜 하한가 찾는 짜타 기법입니다. 근데 어저께 세운 메디칼과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래도 그런 이제 매도 잔량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안철수가 원래 주요 목적이었는데 안철수가 하한가를 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가 나왔다는 점, 오늘 아침에 21선을 상향 돌파가 되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가 매수 맥점이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저께 이 관련주들이 짜타 기법에서 막판에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캐치가 된 거죠. 짜타 기법은 막판 오후장에 3시에 동시효과 때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고 그거 하나랑 짜타 기법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지지가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각자 다 지지선 레벨이 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가방 한번 볼까요? 이거 쿨루넷도 한번 보죠. 쿨루넷도 오늘 어저께 이 21선이 하향 이탈되면서 오늘 이 라인선을 각각 다 지지를 줬습니다. 일단 그 라인선 때 다 보시면은 쿨루넷도 다 안철수 관련된 종목이죠. 또 오늘과 내일은 하락폭이 좀 약했어요. 제일 약한데 지금 어떤 상승이 나온 후에 이런 어느 정도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이거 차트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쵸? 요거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한번 가지셔도 이거는 따로 안철수 외에 그런 거 외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솔고바이오가 어저께 대상 1호였죠. 그쵸? 솔고바이오가 대상 1호였습니다. 그쵸? 친분관계에 따라서 일단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하한가를 가고 하한가도 대장 많이 쌓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역시 여기에서 일단 아침 일찍 양봉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어저께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떨어진 종목군들이 다들 아침에 밑꼬리를 살짝 주고 양봉이 포지션이 나왔다라는 거. 이 얘기는 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일단 어저께 그리고 오늘 아침으로서 개파락이 나오면 이 개파락은 사실 미국 증시의 급락에 따른 그죠? 그거에 대한 여파로 같이 나와준 거예요. 그거에다가 악재까지 있으니까, 종목의 악재까지 있으니까 하락이 좀 큰 거예요. 다른 종목보다. 그죠? 다른 종목보다 하락이 컸고, 그런데 아침에 일찍 양봉 포지션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종목은 끝났다라는 걸 하면 의미가 됩니다. 그쵸?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짜타 기법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한가가 가짜 한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배워야겠지만은 일단은 이 종목군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안철수, 솔고바이오, 그리고 뭐 클루넷이나 오늘과 내일 같은 이 종목군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그 어떤 종목의 하락성은 일단 끝났다. 그런데 이 하락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보자.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어떠한 저점 레벨 포지션에서 하나의 그 매수 맥점이 좀 잡혀있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가 조금 중심이니까 이걸 좀 보시는데,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좀 본다면,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 다 그 정배열이 돼 있었어요. 그 정배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 주었다가 지금 다시 여기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종목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차트 포지션을 가져가 준다면은 여기에는 상승 장악형의 모습이 됩니다. 캔들상. 그쵸?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이라 하면 전의 음봉을 오늘 양봉의 몸통이 다 감싸는 거예요. 감싸 안아서 하락 시에 나오는 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추세 전환은, 하락 시의 추세 전환은 상승이죠? 그쵸?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서 일단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 위에서 강한 어떤 매집이 좀 매물이 좀 나와 있어서 이 매물로 향하기까지는 약간 거래량이 좀 동반돼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박스권이 만약에 상향 돌파가 되려고 그러면 5일선, 종가상 5일선이 돌파가 되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원래 지난 화요일 날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저께 시간상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화요일 날 이 고점을 돌파하는데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지금 못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 전고점 레벨을, 그러니까 이 종목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여기는 기법을 공부하는 걸 좀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과연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냐 안 할 것이냐, 이 거래량이 중요한데, 전고점 근처에 왔을 때 보통 318 부분 정도 남아있는 부분인데 보통 한 3분의 1이라고 하십시오. 이 3분의 1 정도,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부분에서 고점에 왔을 때 여기서 대량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는 고점이 돌파가 됩니다. 그렇죠? 이 고점이 돌파가 되는 요령인데 만약에 여기가 음봉이 나오거나 그리고 그 단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없거나 그러면 분명히 죽어요. 그렇죠? 분명히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양봉과 대량 거래량만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나? 못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 말씀드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도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정고점을 돌파할 때는 대량 거래량과 양봉, 거대 양봉이 나와야지만 그 외에는 한 가지라도 그 같은 공통이 없다면은 다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안철수에 대한 오늘 특징 종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그 기법에 대한 거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외의 것들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이렇게 흥이 좀 안 나는데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낙폭가드 캐치법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시는 것은 여러분들께 저를 만나서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행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기법은 지난 시간에 만든 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오늘 또 반복해서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우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나온 낙폭카드 캐치법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만 해당합니다만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낙폭카드 캐치법은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이 나올 때 3일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체크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3일 정도 시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알아보자라는 어떤 체크 포지션이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낙폭 3일 시점이라는 거죠. 낙폭 3일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요 3일 시점부터 이제 저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뭘? 저점 체크. 확인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점이 동그라미 치지 않고 확인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3일이 되면 무조건 저점이 아니야. 그쵸? 저점이 아니라 확인을 하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엔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그쵸? 우리의 지지선, 저항과 지지를 우리가 아주 구분하는 거죠. N자형이 있을 겁니다. 그쵸? 상승 N자형의 어떤 지지 포지션 랩이 나오면서 이런 지지, 그쵸? 여기 떨어지는데도 뭐 비율 분석이 있을 때고 3분의 1 지점, 뭐 여러 마디가 있을 거고요. 그 여기서 또 올라가는 지점이 여기서 상승에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쵸? 하락 N자, 그쵸? 하락 N자는 목표치죠. 매수 목표치죠. 예, 매수 목표치를 잡기 위해서 하락 N자, 그쵸? 이런 것들. 그래서 N자형이 있을 거고, 심리적 가격대, 인간은 100원, 000으로 끝나거나 5자로 끝나는 걸 좋아한다 했습니다. 그쵸? 만약에 어떤 회비가 9,99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부모님한테 아니면 또 여러분이 뭐 집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나 회비 좀 내게 돈 좀 줘. 그럴 때 9,990원 줘.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10,000원 줘.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이게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심리가 그렇습니다. 차트는 뭐라 그랬죠? 차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리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기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차트 기법, 기술적 분석은 심리를 근간해서 만드는 거죠. 가치 기법은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큼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가치와 기술적, 그리고 차트와 그런 가치와 차트와 모멘텀까지 이 3박자가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아셨죠? 자, 봅시다. 이런 N자형 심리적 가격대, 그러니까 1,000원, 우리가 혹시 막 주가 올라가다가 뭐 1,000원, 5,000원대 부딪히는 이유 분명히 부딪힙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요거 그리고 이평선은 지지와 저항을 나타낸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가 나오면서 샛별령이 단봉이라는 것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책 속에 다 있는 얘기니까 건너뛰고 다만 여러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쵸? 아까 대량 거래,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 나왔어요. 하락이 계속 나오고 참다 참아야 하느니라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대량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지금까지 거래량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가 조금밖에 안 나왔다가 나중에 대량 거래량이 나면서 대량 음봉이 나는 것도 저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지. 그렇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대량 거래량이 만드는 주범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면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점에 대한 것이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량도 저점 시그널이라는 거. 그렇죠? 특히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 돈을 갖고서 막 실험을 한다. 이양 떨어진 거 여기서 10% 더, 여기서 20%, 30% 떨어진 사람이 10% 더 떨어진다고 금액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어차피 그렇게 떨어지면 파동위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은 나와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도의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낙폭이 나왔을 때 손실이 크가 바로 낙폭이 나왔을 때는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매도를 손실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거나 역배열이 되었을 때 그죠? 정배열이 됐거나 역배열, 이 둘 다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만 급등이 나옵니다. 정배열이 됐을 때만 급등이 나오고요. 역배열이 있을 때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렴이 있죠. 어중간한 거는 절대로 절대로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자, 그러니까 요거 정배열이나 역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건을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오늘 한번 그 목표치나 그런 어떠한 흐름을 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낙폭 과대 캐치법의 목표가 설정법이다. 자,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거는 매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 못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있는 거야. 제가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 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쵸? 매수는 누구나 다요. 근데 수익 났는데도 나중에 매도할 땐 손실 나고 매도라는 분들.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십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그러한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겪어야 될 과정. 그리고 매수를 눌렀는데 매도를 눌러버려. 그쵸? 그런 과정도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한두 번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딱 경험했다. 손실이 크게 났다. 그만큼 성숙해집니다. 진짜요. 이제 성숙해지고 그만큼 커질 수 있으니까 봅시다. 낙폭과대 캐치법 목표가 설정법인데 자 우리가 이 낙폭과대 캐치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목표에 어느 정도 이걸 스윙 위주로 가는데 여기 보십시오. 스윙 파동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윙 파동을 이용할 거고 단기 파동, 단기적 파동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면 단기예요. 단기라고 해서 그냥 일정률, 보통 한 10% 정도 안팎, 10% 정도 안팎에 수익이 나면은 저점 대비 10% 정도 안팎에 나오면은 매도 포지션을 갖는, 그렇죠? 요거는 급등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와요. 그래서 상승이 한번 나오는 척하면서 죽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 상승폭을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고요. 스윙 파동과 단기 파동이라는 거는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상승이 나서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게 더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서 전고점을 넘어가면 상승 N자가 되는 거고요. 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M자형이 되거나 여기 박스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박스권이 나오는 거고, 박스권이 하향 이탈하면 M자형 파동이 나와가지고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주면 더블자 파동이 나와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파동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기 스윙이나 단기 파동이 나오거나 스윙 파동이 나온다. 스윙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스윙이라는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정도. 그죠? 데이는 하루에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데이라고 그러고요. 스윙은 며칠 정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스윙이라는 걸 뭔지 아시죠? 라고 물으는 순간 뜨끔하신 분은 주식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 쉽게 열 수 있어요. 그쵸? 쉽게 열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식의 매매, 그 매수와 매도만 클릭하면 매수가 사는 거, 물건 사듯이 사고, 물건을 팔듯이 파는, 그쵸? 그런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제가 하루에도 거의 50여 통에서, 그리고 100통 이상의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그 수준이에요. 세상에 캔들이라는 말조차도 몰라요.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종목을 듣고 나서 얼마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삽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쵸? 여러분 뭐 영화나 뭐 감동적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얘기가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그쵸? 여러분들 소중한 그 재산을, 그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뭘 잃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식 한번 잘못하시면은 가족도 떠납니다.
그렇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상당히 주식은 신중하게 그리고 공부를 꼭 하십시오. 많은 직장인분들도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죠. 영어나 뭐 중국어 공부 요즘 많이 하시는데 요즘 중국어까지도 학생들한테 중국어까지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가지고 이래저래 일을 듣는데 이제 중국어까지 어린애들한테 시작을 했답니다. 참, 예, 어쨌든 제가 태어난 시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뭐 지금보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쵸? 대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차트 공부만 하지 마세요. 차트가 쉽죠? 그쵸? 가치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되고 모멘텀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심리적인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점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니까 어떠한 파동은 단기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스윙 파동이 나올 수 있다. 스윙은 약 2, 3일 정도, 보통 3일 정도 기준이라 했습니다. 상승 후 3일 정도의 단기 고점이 잡히니까 그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잡힌다는 얘기고 단기 파동은 기술적 반등으로서 하루에 약 10% 정도 아니면 뭐 그런 10% 정도 안팎에 나와지면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고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는데? 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문제고 이 고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고점에 대한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고점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과연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데 수많은 얘기가 있죠.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 원칙들이 있고요. 그거를 내가 그 순간에 시장과 시장의 파악을 하면서 또 이 종목에 대한 파악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까지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실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경험, 어떤 그 트레이닝에 대한 것이 그런 훈련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실전 학문입니다. 책으로 안만 읽어도 안 되는 것. 그렇죠? 여기서 강의만 봐가지고도 안 되는 것. 하지만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실전 학문입니다. 자, 말했잖아요. 그 경영학이나 경제학은 있어도 주식학은 없습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사실 주식의 역사가 짧아요. 그렇죠?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하는 다우 이론이 80년뿐이 안 됐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하는 가치 분석이 50여 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1930년대에 처음으로 PBR이라는 게 개념이 나왔는데 그 개념이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 별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짧아요.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의 주식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앞부분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선조예요. 선구자예요. 그걸 아직 그런 자부심도 가져보시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상당히 앞서 있는 기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이러한 얘기 못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못 듣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만약에 여기 있는 걸 어디서 들었다 하시면 저한테 즉각 전화해 주십시오. 괜찮아요. 뭐 누가 도용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이상 도용하십시오. 도용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건 못 참지. 그쵸? 그런 것들은 전화 주세요. 자, 여기 저항대는 아까 상승 N자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승 N자형 간단히 말씀드리죠. 상승 N자 같이 생겼죠? 그렇죠? 여기 목표치 설정이죠? 여기와 여기 길이와 여기와 길이가 같을 때 목표치 설정인데 와 세상에 수학처럼 여기가 5 정도 4 정도 차이가 나면 여기 4 정도 차이 나서 여기서 매도 포지션 잡는다. 수학처럼 이게 딱딱 떨어집니까? 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오직 이 한 가지 기준만으로 내가 목표치를 설정합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3, 4가지 이상의 기법들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 한 가지 기준을 분명히 써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매도 목표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장과 그걸 판단했을 때 평균도 내기도 하고 한쪽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 시장에 대한 시장을 항상 여러분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도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시고 N자형이라는 거 대강 이런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 N자형, P자형, S자형, MP자형 다 나중에 공부하실 거고요. 심리적 가격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9,990원 가다가 만원대 그 근처에 가면은 바로 9,990원에서 꺾여. 일단 꺾입니다. 일단은 분명히 꺾여요. 장중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또 다시 가다가 싼 고점 만들고 꺾이면 아예 M자형 파동이 나와서 죽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가 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다 삼각 수렴이 이루어져 돌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 빨리 했습니다만 요 말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다라는 거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평선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또 비율 분석도 있죠. 비율 분석 있고 마디 분석 있죠. 이런 것들 다 알려진 얘기들이죠. 그리고 전저점, 전고점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고점 확인을 하시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요건 아까 양봉의 대량 거래량 그것도 여러분 같이 채취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그 기법된 것도 같이 섞으면서 얘기를 해요. 일부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혼란을 많이 겪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것만 딱 얘기하고 또 다음에 있는 것도 딱 얘기하고 그것만 딱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 장로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 계속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반복을 하시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렇죠?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제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에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무척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들은 항상 시장을 봐야 한다. 장로들의 시장 판독법이 또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관리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독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선물과 코스피의 흐름. 내가 코스닥을 매매를 한다 손 치더라도 코스피의 흐름을 봐야 한다 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을 5번 보고요. 차트를 분봉상 그 흐름을 5번 볼 때 내가 매수한 종목은 한 번 봐라. 그렇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아셨죠? 보통 분들은 내가 소유한 종목을 5번 보고 코스피를 어쩌다 한 번 볼까 말까 해. 이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스피의 전체적 시장을 보면서 내 종목이 어떻게 흐를지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지수 관련주만 매매하라는 건가? 라고 물으실 텐데 아닙니다. 지수 관련주라는 말은 요즘 여러분이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수 관련주라는 말은 2007년도 11월 달 이후로 전혀 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전에는 지수 관련주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단어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쯤에는 지수 관련주라는 말이 아마 온 미디어에서, 온 신문지상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지수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단어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현 주가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현 주가의 위치는 보통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나 그런 어떤 파동의 상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1, 2, 3, 4에서 5파까지 나와주고 A, B, C에서 죽는데 이게 하나의 마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위치가 이 주가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서 떨어지려고 잠깐 상승은 나오지만 떨어지려는 그 위치에 있는 거지. 큰 흐름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적어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게 정석적으로 딱 한 가지 그 위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의 위치가 현 시장에 대한 판독과 내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지만 이 큰 흐름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가져갈 건지. 만약에 내가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외부에서 그쵸? 뭐 슈퍼위원회가 뭐 그걸 안 했대. 캔슬됐대.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그 고민에 대한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난 이 종목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암만 네가 흔들려 봐라. 내 위치가 여긴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무리 외적인 악재가 나오고 종목에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큰 흐름입니다. 시장과 주가의 현재 위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 막 괴롭게, 그러니까 너무 괴롭게 매매를 하세요. 매수를 한 다음에 이 종목 떨어지면 어떡하지? 상한가 간 게 더 괴로워요. 그렇죠? 장중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매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요 근래 조정 많이 나왔죠? 조정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널렸어요. 그쵸? 많이 널렸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갈 거, 한미 FTA, 말이 지금, 예. 말이 조금 짧았습니다. 한미 FTA, 그쵸? 예. 이거. 우리는
선침해가 들어가서 웰크론을 사놨죠.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딱 3시 이후에 한미 FTA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야의 액션 블록버스터가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올 거라고 꼭 보시라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옵니다. 나왔을까요? 벌써 나왔겠죠? 예, 벌써 뉴스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저녁 뉴스에 꼭 한번 보시면서 자 아직도 저런 액션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심심치 않게 해주는, 그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 부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한미 FTA 관련된 종목군들 미리 선침해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내일 아침에 어느 정도 아마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맞고요. 파동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파동타법은 제가, 장중에 분명히 고점이야. 그죠? 대이상 고점이야라고 표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그 고점 부분에서 분명히 꺾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요 가격대에서는 분명히 꺾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꺾입니다. 그 비밀이 파동타법인데, 일단 간단하게 저점 대비 10%에서 15% 올라가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고, 자 오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 종목을 한번 몇 종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볼 텐데 일단은 수산중공업 내일 당장 좀 봐야 될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산중공업 납법과대 캐치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자 여기 납법과대 캐치법이죠.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셋, 3일째 되는 날, 그죠? 3일째 되는 날 저점 포지션, 매수 포지션 레벨이 잡혀졌고요. 5일선과 20일선 좀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쵸? 약간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5일선 근처까지 포지션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5일선 기준 매매하시면 되겠죠? 5일선 이탈시 손절. 그쵸? 그리고 5일선 바로 위에서 매수 포지션 레벨이죠? 요거. 대신 5일선 무너지면 일단 매도 포지션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저점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가지시면 간단하죠? 요거. 내일 납법과대 캐치법 3일째가 되었고, 어느 정도 옆으로 약간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갈 수 있는. 왜냐면 이거 상한가거든요. 끼가 있는 놈입니다. 끼가 있는 놈은 또 끼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 또한, 내일 리비아에서, 바이오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거에 관련 최대 수혜지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랑 또 뭐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예. 납법과대 캐치법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납법과대 캐치법 3일째 되는 날에 매수 포지션이 잡혀서 장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가 나와도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근데 이틀 동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오늘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이거 내일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합 원저리 안팎에서, 그쵸? 보합 원저리 안팎에서 한번 체크 포지션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보합이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쵸? 11,400원 정도가 손절 레벨이고, 여기 11,600원 정도 안팎에서 매수 포지션 가지면 손절 레벨 짧죠? 항상 손절 레벨 짧게 뭐 포지션 가져간다면 항상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요 거래량 때문에, 요거 상한가 한번 나온 것 때문에 그래요. 눌림목이죠? 이것도 납법과대 캐치법을 응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주면 또 동성화학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 있는데, 동성화학은 지금 짜타기법입니다. 아니, 상타법이죠? 자, 동성화학은 이제 상한가가 있는 종목입니다. 상한가가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그 짜타기법에 하나, 둘, 세 번째,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매수 맥점이 잡혔고요. 무엇보다 전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들으셨습니까? 전저점 레벨을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하향 이탈한 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전저점 하향 이탈한 거. 전저점 하향 이탈하면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매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도는 10년 전 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저점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고점 저기 옆으로 박스권이 나오다가 전저점을 상향 돌파했을 때는 급등이 나온다 했어요.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그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쵸? 요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내일 여러분들 이제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산텔레콤, 그리고 또 세명전기, 그리고 웰크론은 아마 내일 갭상승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웰크론도 준비했습니다만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갭상승이 나온 건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 일단 다 선침해가 좀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 또 여러분들은 이거는 갭상승이 크게 그 보합에서 너무 크게 나오는 건 사지 말자. 다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동성화학. 이 동성화학 있죠? 이거는 내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로드의 상파동타법에 의해서 매수가 되는 건데요. 점으로 지금 3일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3일째 상한가 네 번째, 4일째 상한가 나오는 날은 상한가가 무너지면 종가 상한가다. 상한가가 무너지면 종가 상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거 내일 6,100원. 6,100원과 6,000원. 이 두 개 나눠서 동시효과에 8시 59분에 9시 되기 전에 8시 59분에 6,100원과 6,000원에 두 개 나눠서 각각 놓아 보십시오. 네. 그리고 체결이 되면은 가는 거고 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없앱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이거는 상타법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장상우 대표님의 오늘도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장상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다고요. 저보다 좀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저는 장로도 다음에 장로도 주식부자 클럽이라고 해서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 보시면은 최신 정보들을 지금 많이 올려놨어요. 사실 그 HTS에 나오기 전에 있는 정보들도 많이 좀 올려놓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습니다. 아마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요. 8시 한 반서부터 8시 한 40분 정도 안팎으로 또 정보가 좀 많이 급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시황 파악 그리고 또 오늘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를 미리 가늠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장로드의 주식 부자 클럽 이 카페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순서는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